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 말은 하고 깔 것은 깐다. 인터넷 팟캐스트 까TV의 영원한 제작국장 까PD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손정민 군 사건에 대해서 벌써 3번째 영상을 찍습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의심을 과연 경찰이 돌아보려 했는가? 아니면 자기네들이 이걸 돌아봐서 굳이 득될 게 없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 이후인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손정민 군의 아버지의 합리적인 의심 내지는 이런 부분을 좀 조사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다 묵살이 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오히려 손정민 군의 아버지가 의혹을 제기한 것을 반박하는 꼴이 되고 또 그 가장 의심을 받는 친구 A씨는 변호인 뒤에 숨어버리고 그 법무법인 변호인은 블랙아웃이라는 이 4글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블랙아웃이 정말 상식적인 일인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그래서 2가지로 나눠볼 거예요. 한 편을 더 찍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찰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 요목조목 합리적으로 반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좀 오버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 이제 이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함께 있었던 이 사망한 손정민 군의 친구의 행동이 수상해서 그의 가족들이 수상해서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것은 손정민 군 아버지예요. 이게 비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의 새벽 기행, 온 가족이 나와서 무언가를 뒤지고 살펴보고 이것이 그냥 둘러본 것이다 내지는 뭔가를 바라본 것이다라는 이 얘기가 많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나중에 차후에 다시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블랙아웃이 절대 아니다. 그렇게 많은 장기간의 시간의 기억이 없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손정민 군의 친구가 그런 블랙아웃이 자주 있었다. 술 먹고 그런 적이 자주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거의 이례적으로 하필 이 사건의 그 술에 의해 블랙아웃이 이렇게 길었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좀 비상식적이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식적인 것과 비상식적인 것, 이상한 것과 안 이상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사건이 발생한 지가 언제고 이 전국에 있는 언론이 다 들끓었을 지가 언젠데 왜 하필 거의 7명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증언자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지금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뉴스를 안 봐서 그동안 뉴스를 안 봤는데 어느 날 보니 그런 뉴스가 나오길래 내가 증인으로 나섰다. 이러면 이해가 가. 근데 그런 뉴스를 다 접하고 나서야 7명 이구동성으로 나타났다. 증인이 뭔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손정민 군 부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이 이구동성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전 이상해요. 매수를 했네만의 이 얘기가 아니라 왜 그렇게 나타났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나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 어젠가 그제 잃어버린 손정민 친구 A씨의 휴대폰이 환경미화원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고 하죠. 물론 다시 나온 뉴스는 가지고 있은 지 10며칠이 지나서야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역시 이상한 거예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아니 환경미화원의 일이라는 것은 동선이 매일매일 똑같단 말이에요. 즉 어디를 후벼 파서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곳을 청소를 하는 것이 환경미화원인데
그렇게 안 나타나던 게 그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그 사람이 그걸 제출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냈다. 그리고 경찰은 그걸 보자마자 충전을 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상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계속 나열을 하겠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100명이 꼬챙이 들고 쑤셔 팠는데도 안 나오는 게 환경미화원 동선에서 발견이 돼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그 휴대폰이 뭐 비록 손 씨 친구 거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게 정확히 어디서 나왔는지 경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을 해서 이상하다라는 것을 종식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솔직히 지금 뭐 인터넷에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둔기에 뭐 아니면 뭐 피 흘리는 거 뭐 끌고 갔다 어쩌고 하다못해 저 무슨 말도 안 되는 무당 잡신이 나와가지고 빙의가 돼가지고 아파 그런데 이런 거는 다 제껴두고 손정민 아버지보다 지금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경찰 그 다음에 손 씨 친구의 법무법인 쪽이 말하는 게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찰의 수사에 대한 이상한 점에 대한 그 제 의견에 대한 반박,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찍을 영상은 이 손 씨 친구 법무법인의 기하학적인 어떤 그 사설에 대한 반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일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찰이 내놓은 자료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여기 동그라미를 친 부분을 잘 보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에서 0.148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개망치 수준은 아닙니다. 뭐 운전면허로 치면은 엄격하게 우리가 면허 취소다 뭐다 뭐 정지다 할 수 있는 수치지만 이 정도 마시고도 집에 잘 오는 사람도 솔직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손 씨 친구 A 씨가 주장하는 괴성을 지르며 뭐 강을 뛰어가고 넘어지고를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미친 게 아니고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난 그 주장을 애초부터 믿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얘 주장이지 객관적인 그 진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자기가 뭐 붙잡아서 못이 더럽혀지고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스토리라면 스토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좀 만취했다고 괴성을 지르고 다시 역으로 말해서 손정민 군이 평소에 술을 먹고 이렇게 괴성을 지르고 뛰어가고 넘어지고 뭐 이러한 행위를 반복했다 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학교 친구들이 한번 진술을 해주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얘는 이 정도로 술 먹고 이 정도로 할 애가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 필요가, 밝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그 죽은 사람 바보 병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좀 그렇다. 그래서 술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이고요. 또 하나는 이 경찰이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꼬집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보면 머리 부위의 두 개소 좌열창 및 우측 볼 부위 손상 관련.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머리 부위에 두 개가 어떠한 둔기로 인해서 찢겨진 자국이 있고 볼 부위도 손상이 갔어요. 볼 부위가 이거 어떻게 맞아요? 우리가 뭐 죽탱이를 맞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뺨을 맞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은 이걸 보고 사인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여러분, 이거는 직접 사인이 아니라는 말뿐이지 이게 사인에 기여를 했다 안 했다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저는 이것이 이 상처가 이날 발생하지 않고 전날, 전전날, 뭐 전날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래 이런 상처가 발견이 됐지라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멀쩡한 애가 사망하고 이런 좌열창 및 우측 볼 부위 손상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상처가 났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좌열창이라는 거는 법의학적으로 둔기에 의해 손상된 상처예요. 과연 어떠한 둔기가 이 친구를 갖다가 가격을 했다는 겁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친구 A씨는 확실히 답을 해야 돼요. 이거 쏙 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도 이런 상처를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부검 결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죽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바꿔 말해서 어떠한 외압, 물리적으로 싸울 수도 있고, 내가 어디 부딪힐 수 있어요, 사실은. 이런 거에 맞고 그런 것에 의해서 쇼크 내지는 정신이 혼미해졌다라는 것을 중심을 잃고 떨어져 죽었다라고 하면 이건 사인이 뭡니까? 익사가 아니라 외부에 의한 압력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자, 내가 한 사람을 칼로 찔렀어. 근데 내장 파열은 안 됐어. 근데 애가 집에 가서 피를 쫄쫄쫄 흘리다가 다다음날 아침에 결국은 괴사가 돼서 죽었어. 경찰은 이거에 대한 사인을 과다출혈이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은 그 전에 찔른 거라고 할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칼이 직접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처를 갖다가 우리가 좀 더 이게 왜 났을까, 언제 났을까에 대한 이 수사 내지는 들여다볼 게 지금 그냥 지나쳤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나는 이거 너무 치졸해. 예? 자, 손정민 그 부친이 얘는 평소에 물을 무서워해서 스스로 물에 뛰어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이제 했어요. 즉 자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경찰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손정민 아버지의 블로그를 어떤 진짜 치졸하고 할 일 없는 경찰 새끼가 이걸 뒤져가지고 손정민 군이 웃고 즐기며 물놀이 하는 거를 캡처를 해서 얘는 이렇게 물놀이를 하는 애다 라고 이걸 반박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치졸하고 어리석어요. 마치 답을 정해놓고 이래도 물 무서워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치졸한 방법이에요. 자, 막말로 제가 어렸을 때 짜장면을 먹으면 파하고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야 이거 먹어, 너 키 커져 해서 먹었는데 솔직히 맛대가리는 없지만 그냥 먹었어. 그 이후로 다시 안 먹었어. 그런데 내가 이거 이게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파하고 돼지고기 잘못 먹고 죽었어. 근데 집에서 얘는 그런 거 잘 안 먹는 애라고 그래. 경찰이 내 싸이얼도 뒤져가지고 이 새끼 돼지고기 파 먹었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좋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치졸한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경찰이 정말 얼마나 할 일 없으면 손정민의 아버지 그 블로그를 뒤져가지고 이런 사진 찾아내가 들이민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싸우자고 덤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수사라고 하고 나라의 녹봉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치졸하고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 낚시꾼의 얘기인데 여러분들 일단 있었다면 할 수 없는 건데, 여러분들 한강 주변에 자주 나들이 하시는 분, 낚시꾼 자주 보세요? 낚시꾼 많이 보세요? 또는 낚시꾼이 5명에서 7명이 떼거리로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 그 떼거리가 같은 한 팽인 거 보신 적 있어요? 이거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다. 이거 별나라에서 온 낚시꾼도 아니고 좋다 이거예요. 이 낚시꾼들이 이런 이구동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로 뛰어들었는데 왜 신고를 안 했냐면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 시원하다라고 확정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신고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 친구가 손정민이라면 그러고 익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 생각을 해서 저기서 누군가가 시원하다고 한강으로 뛰어들어. 이거 자체만으로 위험한 거. 이거 여긴 한강이란 말이 풀장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치는 것도 나쁜 놈들이지만 사실이라면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무 소리도 안 났을 거 아닙니까? 뿔럭뿔럭 소리 났을 거 아닙니까? 만약 그 상태로 해서 익사를 했으면. 그러면 나 같아도 시원하다라고 하네. 에이, 그 노나보다 술 먹고 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 좀 있다가. 그럼 이건 익사라는 건데 이거를 신고를 안 했다라는 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진술자들을 100% 경찰이 믿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고, 더더군다나 이날은 일요일이에요. 다음 날이 월요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월요일 날 출근을 할 사람도 있을 거고, 뭐 평일이잖아요, 평일. 근데 이 낚시꾼들 떼거리가 백수거나 갑자기 휴가거나 이런 사람이 일요일 날 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봤다는 증인들, 낚시꾼들,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시간에 있었는지, 동의서를 얻어서 알리바이를 다 조사해서 그 시간에 만약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건 희대의 오제이 심슨 사건이에요. 이거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전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진 않지만 이 낚시꾼들의 말을 100% 신뢰를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 경찰은 이 낚시꾼들의 말을 100% 신뢰를 해서 손정민 아버지를 찍어 누르고 있다, 반박을 하고 있다, 헛소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뭔가 이상하다 라고 하기 때문에 좀 밝혀주길 바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장면 제가 주장하는 거 보시겠습니다. 그 친구 A가 손정민 군과 함께 물속에 들어간 건 아니냐, 즉 다시 말해서 다시 토끼굴을 빠져나갈 때 옷이 좀 젖어 있더라, 축 늘어진 게. 그렇다면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에 혹시 젖은 적이 있지는 않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저는 손정민 아버지께 이런 의문을 제기할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떠한 핑계를 댔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신발을 버렸어, 그죠? 그리고 나중에 또 알고 보니 옷까지 버렸어. 그러면 이게 증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버렸다. 이유는 토사물이 묻었다, 흙이 묻었다. 한마디로 난장판이 돼서 버려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자, 손정민 친구 A씨가 택시를 타고 귀가를 했어요. 그죠? 그것도 현금 결제를 했다고 그랬어요. 현금 결제를 하든 카드 결제를 하든 나쁠 건 없지만 일단 현금 결제를 했다라는 것은 흔적이 남지는 않아요, 사실. 어떤 택시를 탔는지 경찰이 택시기사를 조사를 했는데 그날 운행을 다 마치고 내부 세차를 하려고 보니까 물이 묻어 있진 않았다라고 분명히 택시기사가 진술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신발이나 옷에 토사물이 묻고 흙이 묻었어. 여러분들 이 상태로 택시 잡으면 택시기사가 태워줘요? 안 태워줘요. 자, 태워줬다 칩시다. 그러면 택시 안에 조수석에 탔는지 뒷좌석에 탔는지 모르지만 시트가 더럽혀져요, 안 더럽혀져요? 흙이 잔뜩 묻었겠죠? 게다가 여러분들, 인간의 위액을 통해서 나오는 토사물, 택시 타자마자 아주 냄새 아주 죽여줍니다. 아주 진동합니다. 예? 내가 직접 토하지 않아도 이 어딘가에 진짜 한 세 똥마치 메추리알 똥만큼만 묻어 있어도 이게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그런데 택시기사는 택시가 깨끗했다라고 하는 것은 손정민 친구 A씨가 옷이 더럽혀지고 토사물이 묻었다라는 거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경찰은 지금 이 상반되는 이 진술을 얘도 믿고 얘도 믿어. 이거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추론을 해봅니다. 정말 택시를 탔는가? 택시를 탄 어떤 CCTV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택시를 탔다면 그 택시의 블랙박스를 조사를 지금 안 한 경찰도 증거인멸에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그 택시 기사가 정말로 존재했는가? 택시 자체가 존재를 했는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만약에 존재를 안 했다면 이 친구 A씨는 엄마 나 큰일 났어 하면은 중간에서 합류를 해서 현장으로 온 것은 아닐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경찰은 지금 한강 주변의 CCTV는 다 조사해서 어느 정도 까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는 있는데, 이 손정민 친구 A씨의 아파트에 있는 CCTV는 절대로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뭐 제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손정민 사건 1탄부터 분명히 아파트의 CCTV는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손정민 친구 A씨가 집에 온 시간, 다시 식구들이 나간 시간, 식구들이 들어온 시간, 뭐 법무법인에서 말하는 주차장에서 토했다라고 하는 시간까지 모조리 다 나와 있을 건데, 이 부분을 지금 경찰이 오픈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하나는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아파트 CCTV 공개를 거부한 거는 손씨 친구 A씨 측입니다. 공개를 했는지, 아니면 뭐 기간이 지나가지고 일부가 지워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경찰이 답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이 택시기사, 그러니까 택시 존재가 있었느냐, 택시 존재가 있었으면 이 더러워진 거를 모를 리가 없다. 이 두 가지 다 걸리는 일이에요. 뭐 어떤 거 한 가지라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지, 이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왜 관가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자,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 손씨가 축 늘어져 있고 친구는 이 다리 쪽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어요. 뭐 휴대폰을 보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본 증인은 이거를 갖다가 흔들어 깨우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경찰도 흔들어 깨웠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흔들어 깨우다가 저런 자세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깨우다가 뭐 지쳐가지고 폰을 볼 수는 있어. 근데 저 폰은 누구 거냐 이거지. 제가 보기에는 남의 폰 훔쳐볼 때 나오는 자세예요. 솔직히 내 폰 볼 때 저렇게 보진 않거든. 이건 내 추정이에요. 뭐 반박하실 분은 반박하셔도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러한 이 장면을 본 사람이 경찰에 진술을 한 것과 손정민의 아버지가 이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가 괴리가 좀 있다, 차이가 있다. 경찰이 어느 정도 임의 해석을 해서 지금 뿌리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일단은 의혹입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희한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사진을 찍은 장소를 보세요. 그죠? 내 앞에 있죠? 근데 이 사진, 저 손정민 친구 A씨 정면을 보세요. 2명인가 3명으로 추정되는 남녀가 있죠? 이 사람들은 증인으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렇게 사진이 찍힐 정도고 여기서 가까이 봤을 정도면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 사진 찍은 위치로 봐서는 이 일행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찍었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손정민 이 친구와 요 주변에 목격자가 절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쪽 건너편에도 있고 지금 사진 찍은 여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뭐 증인 자체가 안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하여튼 그 경찰이 혹시나 뭐 임의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좀 황당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손정민 군이 익사자로 발견되고 나서 신은 양말입니다. 경찰이 어떤 조사를 했냐면, 여기 토양이 뭐 10m 떨어진 토양과 뭐 일치한다. 아니 이게 무슨 얘가 사망한 것과 뭐 사망 원인 뭐 이게 무슨 수사 자료가 전혀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죽은 사람 끊어서 양말 벗겨놓고 흙이 이거랑 저거랑 같고 이거랑 저거랑 다르고,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아니 이거 양말 조사할 시간에 머리에 난 이 좌상이 언젠가부터 난 상처인지, 어디로부터 난 상처인지, 이게 직접 사유인지 간접 사유인지를
밝히지는 않고 그냥 넘기는 반면에 이 양말 쪼가리 구해도 그렇고 이거면 흙이 간내만해를 얘기하는 것조차가 이게 진짜 이거 할 일 없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수사해야 될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흙은 진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 흙이 절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흙이 다르다 같다 해서 이거를 뭐 사인에 자기네 수사에 뭐 반영을 한다? 저는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유치한 짓이에요. 자, 제 결론은 이거예요. 경찰이 이제 사건 수사에 대한 진행이 사실 누가 강으로 밀었거나 둔기로 쳤거나 뭐 증거나 증인이 확실히 있으면 뭐 경찰도 당연히 빼도 박도 못하니까 수사를 하겠죠. 근데 이게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로 종결을 짓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경찰이 있다고 봅니다.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수사 진행 방향과 반대로 어떠한 범인이 나타났고 그런 나타나는 과정에 경찰의 부실 수사가 드러난다면 경찰은 이걸 환영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손정민 아버지의 그 이슈 반박이 왠지 거슬리거나 그냥 끝내 라고 할 수도 있죠. 반대로 제가 의혹을 제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네티즌 중에 허접대기 말고 진짜 신빙성 있는 애들이 제기를 하잖아요. 또 손정민 아버지가 이 부분도 조사를 좀 해야 된다. 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와서 조사를 했을 때 이 말이 다 사실로 밝혀져 봐요. 경찰의 신뢰도, 명예 이거 다 실추되는 거거든요. 이것에 관련된 뭐 서장이라든지 뭐 실무팀 다 뭐 직무정지 받을 수도 있고 약간 배제될 수도 있고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뭉개는 것이 오히려 이들한테는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간혹 들어요. 제발 그러지 말고 의혹을 제기를 했으면 이 경찰은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연성을 두고 수사를 하는 게 경찰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뭉개지 말고 이거를 수사를 해서 만약 이 사망 사건의 진실을 캐고자 하는 것에 우리가 다가가야지 이거는 자기네들이 깨질까봐 또는 자존심 내가 손정민 아버지보다 못해 경찰이 이렇게 자존심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폰이 발견이 됐는데 저는 이 폰이 정확히 어디서 발견이 됐는지 그것부터가 밝혀야 되고 저는 경찰이 참 웃겨요. 그 폰을 제출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충전 똥구멍을 꽂았다? 이거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폰은 굉장히 이 사건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는 증거예요. 그죠? 이게 왜곡이 됐을지 안 됐을지 그건 나중 얘기지.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떤 쇼트, 파손의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냥 가정집 충전기 하듯이 그냥 냅다 꽂아가지고 켜봤다? 장난해요 지금? 이거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복원 작업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작업이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뭐라고 그러나 설렁설렁한다라는 의견을 좀 내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그 청소부 동선에 이게 뻘주머니 나타나는 것도 웃기고 그걸 보관했다라는 것도 웃기고요. 아니 이상하잖아. 이게 왜 이상한 것이 우리가 그런 결과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사건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고 또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라고 사건 당사자 즉 의뢰인이 얘기를 했으면 좀 들어 개연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라라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즉, 자 오늘의 결론을 다시 말하자면 다른 거는 다 둘째치고 택시기사가 그 손정민 친구 A씨가 탔던 택시기사가 깨끗했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토사물과 옷이 더럽혀졌다라고 주장하는 친구 A씨의 주장
택시를 탔으면 이게 더럽혀져야 정상인데 깨끗했다라고 하는 이 상반된 거를 확실히 조사를 해서 우리가 밝혀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손정민 친구 A씨의 그 가족들이 총출동했던 그날에 아파트 CCTV를 확실히 오픈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 부분 제가 따로 뭐 할지 모르죠. 여러분들 손정민 씨 친구, 그러니까 이 친구 A 씨의 가족들이 총동원돼서 한강을 헤매면서 뭐 한강을 응시했다, 뭐 떠오르나 안 떠오르나 봤다, 뭐 이렇게 그건 둘째치고 그 새벽 4시 5시에 이 A 씨의 아버지가 어딘가에 전화를 하는 것이 포착이 됐어요. 아니 그 새벽에 어디다 전화했을까?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누구고 어떠한 대화가 오갔고 어떠한 코칭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새벽 4, 5시에 전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안부 전화를 새벽 4, 5시에 쭈그려서 그 새벽에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나쳐다 보면은 분명히 괴이한 그 행동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밝혀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블랙아웃에 대한 거 제가 이 다음 편에 여기 법무법인이 하는 얘기를 좀 잘 종합을 해서 제가 이것도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서 한번 까볼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상하면 물어보는 거고, 그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의견을 내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잘 생각해 보고, 갑자기 여론이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후로 손정민의 아버지를 무슨 허언증처럼 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손정민의 아버지, 경찰, 친구 A씨 측 변호인 이 세 파트를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의심을 품을 수 있는 당연한 것이 손정민의 아버지라고 봅니다. 이상 까피디였습니다.